영적 여정의 소중한 친구들이여,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님으로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았지만 김민수의 이야기만큼 제 마음을 깊이 울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절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의 눈에는 세속적 걱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그의 자세에서는 일상의 역경과 싸우는 피로가 드러났습니다. 오랜 영적 전통과 지혜의 수호자로서 저는 물질적 불안에 갇힌 영혼의 징후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여 해가 진 후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결코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는 재정적 어려움의 순환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에서 나눈 초기 대화에서 김민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지붕, 막내딸의 갑작스러운 병치레, 가게에 고장난 냉장고 등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같은 자리에 묶어두려 하는 것 같았고 그는 겨우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저는 우주가 미묘한 에너지 패턴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민수는 성실한 일꾼이었지만 돈과 번영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깊은 에너지 차단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차단은 그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의 명상 시간이 끝난 후 김민수는 특히 낙담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았고 그의 눈물 어린 눈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깊은 패배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스승님께 배운 고대의 지혜를 그와 나눌 때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김민수를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성물들을 보관하는 개인 명상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대대로 스님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에너지 해방의 천년의식을 그와 공유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의식이 아닌 깊은 에너지 변환의 수행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에게 우리 절에 200년 이상 보관되어 있던 청동 고대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물리적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번영을 가로막는 에너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열쇠를 손에 쥐고 눈을 감은 채 당신의 삶에서 모든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다음으로 티베트의 성산에서 발견된 작은 자연 자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석은 제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물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심장 가까이에 지니고 다니면서 만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번영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확신하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보름달에 축복받은 계피 가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계피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서 번영의 촉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은 감각을 일깨우고 우리 삶의 긍정적 에너지 흐름을 가속화합니다. 각 성물의 의미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의 눈이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으로서 저는 의식적인 행동과 결합된 믿음의 힘을 수없이 목격했고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님, 제가 그의 앞에서 연꽃 자세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더 깊은 진리의 외적 상징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믿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제가 드린 각 물건은 우리 절에서 49일간의 정화의식을 거쳤으며 우리의 기도와 명상의 성스러운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식이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백단향으로 공간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앉으세요. 3가지 물건을 앞에 놓고 성스러운 삼각형을 만드세요. 열쇠는 북쪽에, 자석은 오른쪽에, 계피는 왼쪽에 놓습니다. 1시간 동안 저는 김민수에게 의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쳤습니다. 호흡은 깊고 의식적이어야 했습니다.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호흡법이었습니다. 고대 스승들이 가르친 이 특별한 호흡법은 번영과 관련된 차크라들을 조화롭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하는 동안 제가 계속했습니다. 각 물건에서 황금빛이 방출되어 당신의 몸을 감싸고 일터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 빛이 당신의 재정적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세요. 번창하는 가게, 만족스러운 고객들, 항상 가득 찬 진열대, 풍성한 수입을 비주얼라이즈 하세요. 김민수는 항상 휴대하던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며 주의 깊게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의식의 모든 측면을 정확히 배우려는 그의 헌신은 제가 처음 절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흡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보름달 때마다 물건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화된 물이 담긴 수정 용기에 물건들을 넣고 달빛에 하룻밤 동안 노출시키세요. 다음 날 아침 흰 비단천으로 물건들을 닦고 제가 가르쳐드릴 번영의 만트라를 암송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성스러운 만트라를 가르쳤습니다. 옴슈림 마하 락슈미에이 나마하. 이 특별한 만트라가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수는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김민수는 모든 지시사항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완전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의 에너지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더욱 고다졌고 눈은 더 밝아졌으며 미묘한 미소가 더 자주 그의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변화가 미묘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동시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 오지 않던 고객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급업체가 더 나은 지불 조건을 제안하며 그를 찾아왔습니다. 자주 아프던 막내딸이 한 달 내내 건강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민수는 가게 임대료를 성공적으로 협상하여 상당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항상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받은 단골 고객이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그의 가게를 추천하여 일일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절에서의 주간 대화 중에 김민수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님,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가져왔던 같은 상황들이 이제는 기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바로 고대 성서가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우주의 번영의 힘과 일치시킬 때 우주는 조화롭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성물들과 의식은 단지 이러한 정렬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김민수가 기적이라고 여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게 옆에 있던 오래된 부지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소유주는 빨리 팔아야 했고 그 장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사업을 확장하는 꿈을 꾸어왔기에 이 상황을 독특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저축과 좋은 조건의 작은 대출을 받아 그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 공간을 가게의 확장 공간으로 전환하여 유기농 및 자연 제품을 위한 구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저는 계속해서 김민수가 자신의 에너지를 목표와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특별한 명상과 시각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의 사업장에 지속적인 번영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크리스탈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성물들은 단지 촉매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의도, 믿음, 그리고 신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윤리적인 행동을 계속 유지하세요. 진정한 번영은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민수의 변화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감을 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영받고 포용되는 만남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지역 제품 홍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실천을 시작했으며 번영과 사회적 의식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으로부터 1년 후, 김민수는 이미 사업을 확장하여 유기농 제품 섹션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게 뒤편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 음료와 건강식품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예시는 지역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더 의식적인 사업 방식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 중 하나에서 김민수는 스님인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스님, 진정한 번영은 단순히 들어오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을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더 행복해져서 나가는 모든 고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역 공급업체,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 이 모든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더 큰 번영의 일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민수가 가르침의 가장 깊은 본질을 이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물질적 번영은 단지 훨씬 더 의미 있는 내면의 변화의 외적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수년이 지난 후에도 김민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의 예를 들어 영적 수행과 의식적인 행동을 세속적 세계에서 결합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성물, 열쇠, 자석, 계피는 여전히 김민수의 일상적인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번영을 위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변화의 여정을 상기시키는 성스러운 기념물로서 존재합니다. 그의 가게는 번창하고 의식 있는 사업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 자신은 지역의 다른 상인들을 위한 멘토가 되어 사업 조언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서 배운 영적 지혜도 나누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진정한 번영이 내면의 변화의 여정이며 이것이 외부 세계에 반영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스러운 관계의 그물의 일부이며 우리의 개인적 번영이 집단적 웰빙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님으로서 저는 고대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영성과 세속적 세계에서의 의식적인 행동의 결합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신만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성물, 영적 수행은 중요하지만 이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여러분의 의도, 헌신,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김민수의 초기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그의 여정의 후속 발전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더 깊은 가르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초기 변화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김민수는 그의 영적 학습을 깊이 시험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그의 가게 바로 맞은편에 지점을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많은 지역 상인들이 공포에 빠졌고 자신들의 사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김민수가 이 소식을 나누기 위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이 과거와는 달리 평온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 그가 말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저는 이상한 기회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성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민수가 새로운 수준의 영적 이해에 도달했음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물들이 실제로 우리의 내면 에너지에 반응하며 그의 직관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번영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김민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방위 의식에 대해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서 수행자를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과 연결시키는 고대의 수행입니다. 저는 그를 절 안의 특별한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방위에 맞춰 정렬된 성스러운 돌의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에게 3가지 성물을 사방위의 에너지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해가 뜨고 새로운 시작과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상징하므로 고대 열쇠를 놓습니다. 남쪽에는 계피를 놓습니다. 이는 변화와 행동의 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해가 지는 곳으로 수정 용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는 감정적 유동성과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자석을 놓습니다. 이는 물질적 현현과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여러 주 동안 저는 김민수에게 이 더 고급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히 보름달 때 이 의식을 수행해야 했고 자신의 뒤뜰에 성스러운 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식은 해가 질 때 시작하여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특정 시간대의 명상, 찬송, 그리고 묵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김민수가 처음으로 완전한 사방위 의식을 수행한 것은 특별히 강력한 보름달이 떴을 때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새벽 동안 새로운 슈퍼마켓의 명백한 위협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체인점의 낮은 가격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김민수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제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상품은 지역 생산자들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제품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게 뒤편의 카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간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퇴비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의 유기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유기농 제품 할인을 받았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그가 지역에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커뮤니티 정원들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역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했습니다. 이 투어는 항상 카페에서의 실습 활동으로 마무리되었고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산자 입양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속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독점 제품과 농장 방문 기회를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이 낮은 가격과 공산품에 집중하는 동안 김민수의 가게는 식품의식과 지속가능성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대형 경쟁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창했습니다. 스님, 그는 우리의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김민수는 영적 가르침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성물이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열쇠는 그에게 더 이상 단순히 기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인간적 연결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석은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계피는 더 이상 단순히 번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생명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김민수는 다른 지역 상인들과 자신의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페에서 월간 모임을 조직했고 그곳에서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영적 원칙과 지속 가능한 실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김민수가 지역사회 번영 기금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가게 수익의 일정 비율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 정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물들의 진정한 마법은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그들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번영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며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첫 만남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김민수의 가게는 대학에서도 연구되는 의식적인 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그의 일을 보기 위해 왔고 그가 어떻게 상업적 성공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균형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민수의 가족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 사업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란 그의 자녀들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러운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큰딸은 아버지의 일에 영감을 받아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가게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업체에 공급하는 유기농 생산자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막내 아들은 지역사회 번영 기금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를 돕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과 성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김민수의 아내는 명상과 요가 수행을 통해 자신만의 영적 연결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카페 공간에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또 다른 웰빙의 차원을 더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어느 아침, 김민수는 그가 얼마나 영적 이해에서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뒤편에 번영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하고 요가를 하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님, 그가 말했습니다. 절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번영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요소, 열쇠, 자석, 계피가 단순히 물질적 번영의 상징이 아닌 더 깊은 삶의 이해를 위한 관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번영의 정원은 보름달 때 특별한 의식과 함께 개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향신료 식물들로 미로를 만들었고 특별한 계피 화단도 포함시켰습니다. 미로의 중앙에는 크리스탈과 함께 물이 흐르는 분수를 설치했고 돌에 고정된 고대 청동 열쇠도 있었습니다. 작은 자연 자석들이 길을 따라 전략적인 지점들에 배치되어 특별한 에너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은 모든 신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와 연결의 순간을 찾을 수 있는 도시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의식적인 번영에 대한 월간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와 배운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그는 이러한 모임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이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토양을 준비하고 올바른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열매를 보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고픈 모든 이들과 수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민수가 처음 우리 절에 문을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번영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물, 열쇠, 자석, 계피는 여전히 그의 개인 재단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그의 변화의 여정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기념물로서 존재합니다. 동쪽에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대의 열쇠를 놓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과 영감적인 아이디어를 상징합니다. 남쪽에는 계피를 놓습니다. 이 방향은 변화와 행동의 불을 상징합니다. 서쪽 해가 지는 곳에는 수정 용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는 감정적 유동성과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자석을 놓습니다. 이는 물질적 현현과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여러 주 동안 저는 김민수에게 이 더 고급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히 보름달 때 이 의식을 수행해야 했으며 자신의 뒤뜰에 성스러운 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식은 해질녘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며 특정한 명상, 찬송,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김민수가 처음으로 완전한 사방위 의식을 수행한 것은 특별히 강력한 보름달이 떴을 때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저에게 새벽 동안 대형 슈퍼마켓의 위협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체인점의 낮은 가격과 직접 경쟁하는 대신 김민수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에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제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제품은 지역 생산자들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제품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작은 이야기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게 뒤편의 카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문화 행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간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간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퇴비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들의 유기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유기농 제품 할인을 받았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그가 지역에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커뮤니티 정원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역 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항상 카페에서의 실습 활동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아이들은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산자 입양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로부터 구매를 약속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독점 제품과 농장 방문 기회를 받았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이 낮은 가격과 산업화된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김민수의 가게는 식품 의식과 지속 가능성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큰 경쟁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창했습니다. 스님, 그는 우리의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김민수는 영적 가르침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성물이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의 열쇠는 그에게 더 이상 단순히 기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인간적 연결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자석은 더 이상 단순히 물질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계피는 더 이상 단순히 번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생명력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김민수는 다른 지역 상인들과 자신의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페에서 월간 모임을 조직했으며 그곳에서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영적 원칙과 지속 가능한 실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김민수가 지역사회 번영 기금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가게 수익의 일정 비율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프로젝트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학교 정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순환경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물들의 진정한 마법은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돈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번영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첫 만남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김민수의 가게는 대학에서도 연구되는 의식적인 비즈니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그의 일을 보고 상업적 성공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민수의 가족 내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족 사업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란 그의 자녀들은 물질적 번영과 영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큰딸은 아버지의 일에 영감을 받아 유기농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가게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업체에 공급하는 유기농 생산자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막내 아들은 지역사회 번영 기금에 사회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을 돕는 데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성적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과 성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김민수의 아내는 명상과 요가 수행을 통해 자신만의 영적 연결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카페 공간에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또 다른 웰빙의 차원을 더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어느 아침, 김민수는 자신의 영적 이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뒤편에 번영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하고 요가를 하고 자연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스님, 그가 말했습니다. 절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번영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 가지 요소, 열쇠, 자석, 계피가 단순히 물질적 번영의 상징이 아닌 더 깊은 삶의 이해를 위한 관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번영의 정원은 보름달 때 특별한 의식과 함께 개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향신료가 있는 식물들로 미로를 만들었고 특별한 계피 화단도 포함시켰습니다. 미로의 중앙에는 크리스탈과 함께 물이 흐르는 분수를 설치했고 청동 고대 열쇠를 돌에 고정시켰습니다. 작은 자연 자석들을 길을 따라 전략적인 지점에 배치하여 특별한 에너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은 모든 신념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와 연결의 순간을 찾을 수 있는 도시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의식적인 번영에 대한 월간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와 배운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그는 이러한 모임에서 항상 말했습니다. 이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토양을 준비하고 올바른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열매를 보기 위해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배고픈 모든 이들과 수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민수가 처음 우리 절의 문을 지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번영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3가지 성물, 열쇠, 자석, 계피는 여전히 그의 개인 재단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그의 변화의 여정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기념물로서 존재합니다. 스님으로서 저는 김민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고대의 가르침이 어떻게 살아있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감사함으로 지켜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번영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에 이익이 되는 변화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구도자들이 자신만의 투쟁과 도전을 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 저는 그들과 김민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각의 도전은 변화의 기회이며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마음을 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